변화하는 시대에 다이아 로직을 통해서 네이버의 어떤 검색이나 상위 노출이 진행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이아 로직을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 마케팅을 해왔고 그런 변화도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1인 미디어 시대, 또 지금의 어떤 유튜브 그런 시대들이 오면서 점점 개인들의 어떤 브랜드나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 이해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저는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경선 박사입니다. 저는 마케팅 법인 CEO를 했었고, 또 그 법인을 운영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또 저만의 브랜드, 또 강사모라는 반려동물 쪽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뉴스 채널들 중에 인터넷 매체인 펫아시아 뉴스와 반려동물 뉴스에 또 발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SEO 이런 최적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런 실질적인 이런 트렌드나 어떤 알고리즘에 관심 있는 부분들에 어떤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이 다이아 로직,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이 다이아 로직이 원하는 것은 컨텐츠가 아주 좋은 컨텐츠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컨텐츠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랭킹 순위 이런 것들을 매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결국 이 다이아 로직을 보게 되면 키워드별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의 점수를 랭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뭐 C랭크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 다양한 어떤 로직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나 네이버 로직 알아, 그래 로직 통해서 이렇게 검색이 됐어, 뭐 이렇게 막 이야기 하는데, 그게 어떤 이런 그 설계나 어떤 흐름에서 되는지는 정확하게 또 물어보면 몰라요. 예. 그래서 그 흐름에서 이야기 드리면, 검색한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내용들을 검색하게 되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AI가 이런 검색에 대한 문서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특징들을 학습을 하고, 다시 이것들을 이제 각 문서에 이 말하는 이제 DIA, 그러니까 결국에 어널리시스라는 게 이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AI로 각 그 문서에 대해서 다이아를 적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로그를 남게 되면, 이 다이아 로그 전에 이제 C랭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문서에 대한 어떤 출처라든지 문서에 대한 어떤 뭐 유사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측정하고 평가를 했었는데, 다이아 이 로직도 마찬가지로 문서에 대한 어떤 검색 결과에 대한 어떤 구성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랭킹 정보들 매긴 후에 이 원하는 우리가 원했던 이런 정보들의 어떤 랭킹들이 먹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이아 로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주제의 어떤 적합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에 대한 거, 경험에 대한 정보, 내가 이런 거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보의 어떤 충실성,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의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컨텐츠나 내용들이 정말 충실했냐, 그리고 문서의 의도, 도대체 이걸 왜 쓴 거야 이 사람이, 어떤 문맥적 사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 상대적 어부징 척도, 뭐 뺏겨 쓴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독창성, 뭐 적시성, 이런 요인들에 대한 어떤 복합적으로 이제 다이아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뭐 태그를 많이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돼서 랭킹이 뭐 이사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 많이 표시됐다면, 지금은 이런 이제 아까 말했던 주제 적합도, 경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어뷰징, 뭐 독창성, 적시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 토대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거죠. 내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읽은 내용이 이거는 정말 컨텐츠에 충실했어. 이런 흐름으로 읽혀.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처음 본 컨텐츠는 맞아. 이렇게 어디서 뺏길 수 없는 컨텐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야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 다이아는 걔를 랭킹에 올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C랭크가 그러면 도대체 뭐야? C랭크가 뭐지? C랭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랭크에 대한 알고리즘의 정확한 의미는 검색 랭킹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 중에 문서 자체보다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는 알고리즘인데, 결국에 맥락적, 내용, 연결된 소비자의 생산, 이런 체인, 그래서 이 사람의 컨텐츠는 신뢰가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C랭크거든요. 자, 그럼 C랭크라는 게 결국에는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주제별 관심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얼마나 높이고 있느냐, 그리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생산된 컨텐츠는 연쇄적인 반응, 이 체인이죠. 를 보이며 그 소비대 생산되는 체인에 얼마만큼 많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신뢰도나 인기도를 높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게 되는 게 결국에 C랭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출처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맥락적, 내용적 연결된 이 체인의 형태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C랭크라는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를 좀 살펴보면, 결국에 그 네이버에서 말하는 라이브 검색 있잖아요. 라이브 검색은 특정 주제의 검색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 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관심사를 가진 사람, 예를 뭐 강아지 쪽이면 강아지에 대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검색어 주제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어떤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내고 그 안에 가장 주목받는 문서, 그 인기도나 신뢰도죠. 그리고 생산자, 크리에이터의 정보를 찾아 검색 이용자, 생산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하는 검색이 C랭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결국에 라이브 검색이라는 것은 아이돌이나 게임, 여행, 방송 등 특정 주제의 관심과 어떤 집중도가 높은 블로그의 포스트가 검색에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이제 높은 비중을 이렇게 차지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문서들 중에는 정말 좋은 컨텐츠나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어뷰징을 할 수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이 높은 비중을 올리는 약간 역효과,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다이아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 적합도라든지 경험, 충실성, 의도,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시성, 이런 것들을 AI적으로 풀어서 이제 해결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C랭크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살펴보면, C랭크의 어떤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는 어떤 제목이나 문서, 이미지, 링크,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하고, 네이버 DB에서는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콘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고, 서치 로그는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를 이용해 문서 및 문서 출처 인기도를 계산하고, 체인 스토어는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를 계산하고, 블로그 액티비티는 블로그 서비스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 계산하고, 그리고 마지막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으면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함으로 인해서 그런 학습을 통한 어떤 신뢰도를 이제 올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깊이를 더 높이는 그런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주제를 분류하고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가 얼마나 그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이 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햄스터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아지에 대해서 쓰면 강아지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이 강아지에 대한 컨텐츠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C랭크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내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들이 발달하잖아요. 그 네이버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서 이제 AI 기반 리오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급상승 검색어에 이제 AI 기반 리오를 적용하는 건데, 네이버 급상승 키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 개선, 2차 개선 하면서 이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에 대해서 뭐 이벤트 하려는 이슈 묶어보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축구, 뭐 대한민국 축구, 뭐 동네 축구, 하여튼 뭐 이렇게 축구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이 쭉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슈별 묶기를 할 수 있고, 그 묶은 걸 토대로 해서 급상승 랭킹을 이렇게 매겨주겠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차별화하겠다. 결국에 축구의 어떤 키워드를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 축구, 한국 축구, 축구와 같은 동일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이슈를 묶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다양한 검색들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AI 기반의 어떤 데이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점점 막강해지고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지금 C랭크가 높지 않은 출처의 경우에도 다이아를 통해서 상위 노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C랭크가 높고 좋은 문서는 다이어에서 이제 여전히 상위 노출되고, 예전에는 이제 뭐 이 C랭크가 낮으면 아예 안 되고 노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가 C랭크와 다이아의 어떤 랭킹, 상호적 보완해야 될 그 점들을 더 보완하고 해서 더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문서로 해서 그 상위 랭킹을 해주고 있고요. 다이아 모델이 적용된 통계적인 분석과 대부분의 C랭크가 높은 그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다이아 점수도 높은 그런 이제 신뢰도, 인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분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다면 네이버가 원하는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들은 뭘까라는 것도 이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막 SEO도 고민하고 막 다이아 로직도 고민하고 이런 다양한 로직들을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위 노출의 핵심은 뭘까요? 네. 저는 마케팅 법인 CEO도 해봤고, 또 다양한 마케터들을 만나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뭐 CPC 광고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나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단가, 돈, 비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글들을 쓰고 많은 내용들을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결국 글 쓰는 거거든요. 그 글을 내가 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 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글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상위 노출의 핵심은 결국에 글쓰기예요. 상위 노출의 비결은 글쓰기예요.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많은 뭐 이런 활동도 있었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좀 집중을 해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 집중을 해서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글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상위 노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이아 바뀌고 나서는 진짜 글 잘 쓰는 사람들이나 컨텐츠 잘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이 돼요. 아예 그냥 뭐 특정 키워드를 아예 잡아줄 수 있고, 그 뷰에서는 특정 그 블로그를 아예 보여주기도 해요. 제 강사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강사모 키워드를 치면 제 블로그 아예 나타나요, 뷰에. 그런 것처럼 글을 쓰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4가지를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블로그나 포스트에 글쓰기에는 정확한 내용의 글의 주제를 선정해야 돼요. 주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는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한 어떤 대상들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강아지면 강아지에 대해서 뭐 이거는 초등학생을 뭐 보게 할 건지, 중학생을 보게 할 건지, 대학생을 보게 할 건지, 뭐 아니면 30, 40대
아저씨 아줌마들을 보게 할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보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정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글을 쓰는 내용에서 내가 이 글에서 어떤 것들을 차별화할까, 내 글에는 어떤 고민들을 기술해서 그들이 이건 다르다, 얘는 이게 얘니까 이런 내용들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차별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글을 읽는 독자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세상에 이런 SEO 그리고 검색엔진 최적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하는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노출은 항상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SEO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다이아 로직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글들이 상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위 노출을 하는 비결일까요? 그것은 바로 글을 쓰는 능력이고 글의 흐름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유시민 작가님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글이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흘러간다는 게 아무리 책을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진짜 그 논문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님께서 최경선 박사의 글은 읽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 글을 읽고 싶었고 그 논문을 이해하고 싶었고 뭔가 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중고 책방에 가서 글쓰기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이상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유시민 씨의 글쓰기 특강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진짜 그 막 처절했고 막 절실했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글이 흘러간다는 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나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요. 많은 반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하루하루 일일 포스팅을 하는 거는 내가 더 좋은 콘텐츠, 좋은 글들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포스트를 성장하고 싶다면 글쓰기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핵심은 글쓰기고요. 그 글쓰기 통해서 여러분들 채널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이라 로직도 좋고 SEO도 좋고 발음도 어렵지만 결국에 우리가 뭐 트릭을 써가지고 한순간에 뭔가 상위 노출되고 빵 터지고 그런 건 없어요. 꾸준함과 신뢰도와 인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선택이고 그것을 찾아서 더 나은 콘텐츠, 더 나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채널 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다이아 로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브랜드, 여러분 디자인, 브랜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을지 어떤 그런 설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가는 최경선 박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